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유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유료 문자 건당 100원 문자로 긴본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샵 3989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 톡 입장 가능하신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하게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요일 방송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와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끝이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둡죠. 곧 동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트기 전, 이 동틀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빠르게 잡고 있어야 바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반등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이 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전략도 세워 나가시고 또 우리 시장도 많이 좋아져서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플러스만 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또 우리가 이제 정말 모든 걸 만능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만한 이슈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토종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인데요. 루나코인은요. 15만 원에서 0.1원까지 추락을 했어요. 네. 15만 원에서 0.1원까지 추락하면 이게 몇 퍼센트가 하락을 한 건가요? 몇 퍼센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요 부분 요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사태인가 궁금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 몸속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제 주변 분들도 몇 분은 체험하셨어요. 네, 체험하셨는데 잔고가 마이너스 99.9%, 즉 수익률이 마이너스 99.9%면은 거의 이제 가치가 없는 걸로 남아 있는 거죠. 각종 거래소에서 요즘 루나를 상장 폐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루나 코인에 대한 투자가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장이 유지가 되거나 재상장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업계 전망은 또 매우 부정적입니다. 루나코인의 부활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이게 이제 루나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정확한 그 이제 시각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루나코인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코인을 의미해요. 가격이 안정화되는 코인, 루나코인은 즉 가격이 안정화되는 코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안정화되는 코인을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루나가 선택한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테라나 이런 코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디파짓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인이 발행되면 그 코인 발행된 만큼의 1코인당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파짓을 걸어서 아예 그냥 예치해버려요. 그러면 사실 디파짓이 정확하게 돼서 어느 정도 좀 가격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가격대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자체가 약간 달라요. 다른데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디파짓을 걸어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루나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코인을 사면은 이자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더 줄 거다라는 다른 코인으로 혜택을 더 줄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걸 채용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약간의 정확히 따지면 다단계성이 있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면서 이게 어느 걸로 보시면 되냐면 약간 폰지 사기, 유사수신 폰지 사기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못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태가 터진 순간 저는 이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코인 만드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유사수식뿐만 아니라 이게 폰지 사기로 같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코인을 지금 덤빈다, 이 루나코인을 덤빈다. 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봐줘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요쪽에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시장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고 이 코인 자체가 본연의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본연의 가치도 없는데 스테이블하게끔 만든다고 그 메커니즘을 그렇게 막 만든다고 해서 그 메커니즘도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더 옮겨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젊으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영원히 0.1원 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껐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리고 우리가 주식하고 코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가 있냐. 주식은 펀더멘탈의 가치가 있어요. 본연의 가치가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그 본연의 가치라는 거는 철강회사다. 그러면 이 철강회사가 만드는 공장에 있는 설비, 납품, 자재부터 해가지고 공장 부지 이런 본연의 가치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방어가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치가 없는 특히 어떤 플랫폼 내에 쓰이지가 않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그런 뭐 시세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그런 코인들 대부분 이런 거는 사실 가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예 이쪽으로 좀 관심을 끄신 다음에 주식에 본연의 가치가 있는 그 주식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좀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코인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그럼 이 엄청나게 폭락했던 코인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 코인 관련주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실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 관련주 대부분이 거래소 수익을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분을 수익원으로 하고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밀렸을 때 코인 관련주도 참 루나를 살 바엔 차라리 코인 관련주를 산다. 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루나코인,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이 루나코인에 대해서는요, 관심 갖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란톡에 대해서 좀 오늘 언급을 하지 말고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노란톡에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을 품은 후성 계속 언급됐던 종목이고 노란톡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후성이 엄청난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실 제가 후성이라는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이쯤에서 제가 매수를 얘기를 드렸어요. 후성의 매수 포인트는 뭐였냐? 호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호실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호실적을 본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간단합니다. 후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후성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전해질, 2차 전지 전해질, 그 다음에 반도체 전해핵 전해질 이쪽을 주로 주력을 하고 있어요. 즉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업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냉매가스, 특수가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LIPF6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해질 소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후성이 주가가 조금 가다가 지지부진했던 게 뭐냐면 이게 현재 중국 가격이 상당히 좀 하락을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이 소재 가격이. 근데 중국에서 이 소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지 또는 어느 정도 다시 이 소재 가격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후성이라는 회사는 당연히 수익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게 공장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0톤짜리를 공장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공장이 중국에서 증설이 되면서 500톤짜리 공장이 딱 생겨요. 그럼 순식간에 5배, 6배씩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 현재 LiPF6 이 소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성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로 실적 발표 때 폭등한다. 제가 약간 이 생각으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호실적 기록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호실적 기록했어요. 근데 몇 종목이 못 갔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급등하지 못했어요. 후성도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날 발표했어요. 이날 후성이 실적 발표를 이날 했습니다. 이날이면은 언제냐면 5월 16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후성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의 1분기 예상 실적이 398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후성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98억이었는데 실제치가 532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한 거죠. 폭증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저는 주가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꼴랑 6%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날 절규를 냈어요. 노란톡방에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갈 수가 있냐. 제가 요 화면까지도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성 더 가야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이 정도 실적이면 최소 15% 올라야 되는데 제가 푸념을 했어요. 예. 다른 거와 비교를 해서 자 이렇게 되면 후성은 못해도 순이익이 1,800억이라고 잡아놓으면 시가총액 1조 7천억이면 2차전지 전해질 소재 중에는 가장 저평가입니다. 진짜 실적 정말 그지 같다고 나온 이 첨보마저도 첨보의 시가총액도 안 되는 같은 전해질 회사인데 똑같은 전해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첨보는 실적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첨보는 시가총액이 후성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푸념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같은 2차전지 전해질 기업 첨보는 1분기 영업이익 174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2조 4천억. 자, 후성은 532억인데 시가총액 1조 7천억. 첨보는 174억인데 2조 4천억.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마디로 후성이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5월 16일 날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 드렸는데 그 뒤로 바로 그냥 쐈습니다. 그 다음날.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주식시장이 가끔 이래요. 주식시장이 되게 스마트해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가끔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없어가지고 이걸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월요일 날은 다들 놓친 거예요. 후성? 뭐 바빠. 딴 걸로 바쁜 거야, 다들. 후성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다음날 보니까 후성 너무 잘 나왔네? 사자. 이게 몰린 거죠, 이날. 이날 약 20%까지 급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로 더 급등합니다. 예. 그 다음날 추가로 한 번 더 폭등을 하면서 14%또 추가로 더 올라가면서 제가 원래 예상했던 목표가가 25,000원인데 25,000원 가볍게 그냥 뚫고 지나간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수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했는데 하도 그냥 조바심 나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래도 한 약 20%에서 30% 사이 수익 실현을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만 잘 봐도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5월 20일이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는 게 5월 22일일 텐데 자, 오늘 관련주도 제가 그동안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렸던 모든 종목들 오늘 다 폭등했어요. 자, CS윈드 오늘 5% 넘게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상강MNT 마찬가지고요. 자, 풍력 관련주도 오늘 다 급등했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잡은 게 바로 HLB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HLB 공략한다 분명히 얘기 드렸죠. 네. HLB 공략했어요, 저희. 공략했고 HLB가 수요일 날 16% 급등했어요. 14% 마감했고요. 자, 저희는 그 전에 미리 매수 들어간 상태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여러분 지금 이게 보도자료로 임상 3상이 괜찮았다고 나와서 사람들이 잘 안 믿었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시장이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드릴게요. HLB가 이거를 바이오 언론사에다가 이거를 자료를 공개했어요. 자료를 공개해서 자료 내용이 나왔어요. 임상 3상 내용이. 만약에 HLB가 그 보도자료가 자료를 보내준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HLB 일본 세나의 임상 3상은
성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번에. 근데 주가가 오늘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이거 뭐지?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웬 떡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 만약 이 상태 이 데이터로 만약에 여러분 미 FDA 신약을 신청하잖아요. 시판 허가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90% 시판 허가 날 확률이 거의 90%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지 HLB한테 이거 1차 치료제로 쓰느냐 2차 치료제로 쓰느냐의 협상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치료제로 쓰려고 2차 치료제로 FDA가 얘기하면 그러면 HLB가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건 협의를 하겠죠. 근데 1차 치료제로 갈 가능성이 전 농후하다. 그리고 이걸 비교 대조군으로 썼던 게 1차,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항암제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OS 생존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 이거밖에 안 가길래 저는 이거는 왜 안 가지? 이거 만약에 10판호가 나오면 점상인데 이거? 점상 한 10번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기회도 준다라는 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됐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들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이 공개돼 왔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금 오른쪽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김정철 본부장님의 시황 전략이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시장 고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에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화 약 25조 6,878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하고 한화 10조 2,240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과 더불어서 한화 6조 3,900억 원의 식량 지원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과 관련 종목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뭐가 움직인 줄 알아요?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무슨 소리지? 우크라이나 지금 아직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재건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네, 실제로 움직였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진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야, 보통 뭐가 있습니까? 현대에버다임 움직였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종목들 나머지 두산인프라코,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회사들이 다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습니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합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오니까 제가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전황도는 이렇습니다. 자, 하르키우 먼저 볼게요.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제대로 세게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경지대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간 상태고 현재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이 벨고로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격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영내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생각은 여기서 이쪽으로 잘라 들어가서 세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하려고 하는 이 러시아군을 뚫어서 포위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풀려고 하고 있다. 현재 그렇게 지금 전황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군은 이 포위가 풀리기 전에 어떻게든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격을 전개했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전개해가지고 이번에 꽤 많이 진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도 꽤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세베로도네츠크 이쪽은 러시아군이 싸운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반군 친러 반군들이 싸우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이 잘 싸워요. 러시아군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러시아군은 정말 못 싸우는데 네. 친러 반군들 정말 잘 싸우더라고요. 친러 반군들이 그래도 좀 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뚫고 들어간 상태고
지금 세베로도네츠크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약간 후퇴해가지고 지금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 사이에서 현재 방어전을 펼치려고 현재 지금 전선을 좀 뒤로 물른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러시아군이 현재 자포리자를 넘어서 이쪽 원전지대를 좀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반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치열하게 현재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재건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왜 지금 떴냐면 수도 키이우에 있는 이 키이우가 이제 수도잖아요. 이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 대사관이 다시 오픈을 했어요. 우리나라 영사관도 지금 오픈한 상태고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도 지금 오픈하기 시작했고 지금 바로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다시 일로 미사일 쏘면 어떡해요? 러시아가 일로 미사일을 쏠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여기다 때려 부은 미사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체 생산량에 못해도 지금 한 7분의 1 쏟아부었어요. 이거 5년 동안 생산해야 겨우 다시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못 쏴요. 이쪽으로 쌀 수가 없. 그 여기를 쏘는 순간 다시 일로 다시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에만 집중할 거다 어떻게든. 여기만 집중해도 지금 화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이제 재건 중에 있습니다. 리비우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쪽은 이제 워낙 이제 서방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여기서 모였다, 리비우에서 모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미사일 쏘긴 하는데 키우는 거의 지금 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지난주에 뭐 이건 뭐 해피한 소식이라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의 군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죽은 것도 뭐 그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군 중에 모스크바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즉 모스크바 출신의 군인들은 전선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이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사람은 지방,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만 해가지고 군대를 꾸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기 러시아 슬라브계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러시아는 이런 나라라는 거. 자, 돈바스 지역 대공사하다가 러시아군이 대패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패를 당했냐면 강을 도하는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처럼 댐을 터트리면서 전차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그 상태에서 포격을 퍼부어서 러시아군이 총 두 번 도하 있는데 두 번 도하 합산 130대 전차 파괴되고 순식간에 1000에서 1500명이 모두 다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치명적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해서 지금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공세는 거의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오히려 친러 반군들만 현재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지. 근데 친러 반군들이 들고 있는 소총이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총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보급이 안 좋아요. 자,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이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고요. 이거 항복하면서 항복이라보다는 이제 적자사에서 부상자들 호송을 했는데 호송을 이제 러시아 영내로 호송을 했죠. 거의 항복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제 일자에 나온 건데 체첸군 사령관하고 러시아 고위 군 관계자가 인정했어요. 거의. 사실상 이번 전쟁은 어렵다. 이번 전쟁은 이겼다고 보기 힘들다.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자기가. 예.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본격화해서 결국 사인했습니다. 사인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더 고립되지 않을까. 러시아가 하루에 전쟁 비용만 4천억이 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1년 내로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1년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러시아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사실이지 않나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러시아가 2022년 내로 디포트할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유가 및 에너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드라이브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베네수엘라가 변수예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어느 정도 그 미국이 제재 푸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제재가 풀리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유가 상황이면 베네수엘라는 남아요. 이게 석유를 캤을 때 베네수엘라가 초중질유라 그래서 약간 고체하고 액체가 섞인 약간 물컹물컹한 약간 뭐 만지면 기분 나쁜 약간 그런 상태로 석유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정제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최소 55에서 60달러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유가가. 근데 이제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독재 정권 뭐 그다음에 친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한테 제재당하는 게 많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TF, ETN 위주로 접근하자.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이노비스나 뭐 GS나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ETF, ETN으로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 농산물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입니다. 자, 비료, 사료 관련주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인도가 밀수출 금지하면서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종목 다 올려드렸어요. 대한제본, 한탑, 신송홀딩스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뭘 또 얘기 들었느냐? 하지만 우리는 CJ 제일 재단한다. 예, 저 왜 그랬을까요? CJ 제일 재단이 제일 안 올랐는데 여튼간에 현재 그런 상태고요. 대두 관련주에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추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두 관련주는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좀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잇따라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각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거 얘기하면 종목을 뭔지 알아서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무기 중에 이거 하나가 너무 인기가 높아요. 지금 다들 지금 와서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구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유럽 국가들이에요. 다. 유럽 국가들이 이걸 왜 필요로 하느냐. 유럽 국가들이 원래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경도 좀 막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러면 이 이동 반경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무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더 이상 얘기하면 딱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된다.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요.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건 관련주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이제 GSE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 차트 모습보다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원유선물 한번 볼게요. 타이거 원유선물 보면 오히려 이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타이거 원유선물 원유에 직접 투자한 ETF, ETN 상품을 직접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이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대성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고점을 더 이상 갱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료 사료 관련주도 볼게요. 자, 비료 사료 관련주 중에 한탑을 한번 볼게요. 한탑 밀 관련주를 한번 떡 뜯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 밀수출 딱 끊기니까 바로 그냥 폭등했어요. 바로 폭등했는데 한탑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신송홀딩스는 지금 오히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같고요. 그다음에 밀로 가장 연관 있는 게 저는 그나마 대한제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대한제분은 가능하다. 대한제분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팜스토리 같은 결국은 육계 관련주도 결국은 똑같거든요. 이 종목들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안 밀립니다. 안 밀리고 있죠 지금. 이동평균에서 지켜가고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우리가 급등한 거를 한탑 같은 걸 쫓아가지 말고 길목을 지켜서 이 종목을 보자. 차라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 좀 볼게요. 현대에버다임. 자,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자, 고가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고가 계속 높이고 있는데 자,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격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려면 밀릴 때 산다. 근데 현대에버다임이 그럼 재건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버다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차라리 DIC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DIC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DIC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DIC도 현재 바닥 탈출해서 지금 현재 반응 나오고 있는데 트랙터, 중장비, 굴삭기, 감속기 만들고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차라리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히든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많은 이슈 남아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를 우리가 특집으로 진행을 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함께 프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어요. 네. 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뭐 사실 한미 정상회담 뭐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상당히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설픈 중립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중립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냥 중립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중립해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댓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댓글이나 뭐 네티즌들 보면은 러시아 편 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국 댓글 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피할 수 없다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좀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자 21일 한미정상회담 미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 약간 간단하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길게 해봤어요. 길게 해봤는데 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결국 우리나라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주로 돌려야 되겠죠. 근데 미사일 방어 쪽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잘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형궁이나 신궁 그다음 각종 우리가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서 청궁 미사일이 현재 방어 미사일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의 사거리를 조금 더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직접 타격도 가능해야 되니까 사거리는 우리나라 이제 풀어져 있는 상태고 탄두 중량도 풀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여러분 의제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 못했는데 오늘 의제가 추가된 의제가 뭐냐면 우주항공 분야예요. 지금 미국에서 우주항공 분야 의제에 추가하자고 했어요. 우주항공 분야 의제를 추가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주항공이 뭡니까? 결국은 쏴야죠. 위성이나 로켓을 쏴서 인공위성을 하든지 아니면 달나라를 가든지 화성을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를 쏴야 되겠죠. 쏘려면 그 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기술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이게 절실하다. 왜냐? 우리도 우주항공인 척하고 미사일로 가면 돼요.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예, 우리도 우주항공으로 우리는 우주항공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두 번째 우주항공 관련주로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가 현재 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의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인공위성 했던 그 모든 기술이 다 러시아가 협력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죠.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이 이 부분을 채워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보자. 미국이 오히려 우주항공 분야를 먼저 의제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니즈를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알아서 여기서 협상을 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합방위 및 군사협력. 자, 특히 항공 및 방공망 등 방산 분야가 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합니다. 종목들은 항공,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 넥슨 끝이에요. 이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가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확실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라 이렇게 좀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근데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로 확실히 많이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이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에 가입했는데 요게 이제 저는 이게 여러분 힌트가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 나토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만 사이버 방위센터 먼저 가입했는데 요거는 진짜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서 작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나토 가입하잖아요. 중국은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건 핵잠수함과 핵항모 관련 부분인데 여기서 협상이 잘 나와야 돼요. 자, 핵잠수함과 핵항모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SMR이 필요해요. 소형 모듈원전. 그럼 소형 모듈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소형 모듈원전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 원전 관련주들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그래서 오늘 5월 20일 날 오늘 에너토크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주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오늘. 자, 그다음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심지어 한국 내리자마자 삼성전자로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뛰어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왜 뛰어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지구상에 없어지잖아요. 전 세계가 멈춥니다.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그렇게 따지면 TSMC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멈춰요. ASML이 없잖아요. 결국 멈춰요.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장비사인데 노광 장비로는 뭐 전 세계 탑인데 결국은 이 핵심 공급망들, 이 공급망들을 미국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중국을 고립시켜 중국은 그걸 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걸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삼성전자에 대해 상당히 좀 많은 이슈를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스틴 팹에 공장 투자를 아마 바이든 대통령 오면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공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됐고 여기가 우리 공장이고요. 여기가 잘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미국한테 잘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겠죠. 나 그럼 갈 때 빈손으로 가? 뭐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다가 신규 추가 투자 계획을 원래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디테일하게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련주들 아비코전자, 심텍,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PSK, 원익 IPS, TS, 네페스 땡땡땡땡땡땡땡 현대위아, 만도, 한호시스템, SL, DIC 요거는 이제 현대차 이노베이션 공장까지 얘기한 거예요. 전기차 공장까지 같이 포함했을 때 요게 당연히 수혜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안 갑니다. 오늘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안 가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안 가면 이걸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 저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공장 지금 무조건 깔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장비들. 그 장비 관련주들은 원익 IPS, PSK 이 종목들은 그냥 무조건 그 삼성전자 가면 같이 1+1처럼 가는 애들이에요. 이건 무조건 보셔야 되고
지금 땡땡땡땡인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여러분 이 땡땡땡 이 회사는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넘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얘네들도 아예 그냥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바로 옆에다가 지어놨어요. 왜 옆에다 지어놨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납품하려고 그냥 바로 옆에다 지어놨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분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밸류 체인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여러분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밸류 체인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오늘 3% 올랐어요. 자, LNF 어제 급등하고 오늘 추가로 올랐죠. 자, 이런 정보도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미 철강 쿼터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대미 철강 쿼터가 과연 폐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요구를 할 것인가? 요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너무 미국 눈치를 볼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국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를 받아와야 될 텐데 이 받아오는 건 순전히 누구 능력이다? 지금 현 정부의 능력이에요. 그냥 지금 주는 거 좋고 미국이 칭찬해 주니까 아이고 좀 더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뭐 이러면은 이런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받아와야 된다. 그럼 대미 철강부터 철폐할 경우 철강 관련주들이 우르르 급등하겠는데 지금 오늘 약간 철강 관련주도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바에 차라리 그냥 코덱스 철강 하는 게 낫다. 여러 개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자, 코덱스 철강 한번 차트를 볼게요. 코덱스 철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철강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리도 좋고 철강 관련주들이 다 섞여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 물론 다른 것들 뭐 괜찮아요. 뭐 DI 제가 얘기했던 DI 동일, 그 다음에 동국제강,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물론 다 이런 거 다 괜찮죠. 다 현대제철. 지금 만약에 전부 다 만약에 철강 쿼터제 철폐되면 다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 기업들인데 지금 요거는 오늘 조짐이 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계속 보자. 근데 요거는 무리하게 숙여가지 말자. 안 움직인 거 위주로 보자. 얘기 드리고. 자, 코드 협력입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련주 지금 하면 절대 안 된다. 중국 관련주들이 만약에 지금 중국이 조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갑자기 손잡고 놀고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좀 뭐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보지 말자. 전쟁 관련주, 자원 관련주 무조건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유니온,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및 바이오 기술 협력인데 지금 북한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보세요. HLB.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에다 퍼줬어요. 50조 원 넘게. 미국이 최소한 그러면 HLB 10%는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데이터가 나쁜 거 데이터가 10%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된다고 보는 거예요. HLB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HLB한테는 훨씬 더 호재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형 모드런저 관련주들 오늘 이거 다 올랐어요. 오늘 다 올랐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오늘 사실 오늘 뜬 거는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원전 관련주도 다 떴어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는 안 오른 거는 요 부분이 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안 올라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우주항공 협력 분야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트가이를 좀 보세요. 세트가이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방산주를 빼고 나머지를 보겠다 하면은 세트가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리뷰와 함께 관련 종목까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및 기판 관련주에서 우리 히든 종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른쪽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밤 11시 50분까지만 노란톡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오셔야지 다음 한 주 함께 노란톡 안에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역시 미국의 대규모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자동차 업종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시 과연 힘을 낼까 자동차. 제가 아까 제가 반도체랑 이런 건 얘기 많이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로 자동차를 얘기 안 드린 이유는 뭐냐? 요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인플레이션과 파워트레인, 자 2005년과 동일한 설정이에요. 다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현재 변경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때가 2004년, 2005년 시기였어요. 이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을 때 도요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쭉 죽을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22년 금리 인상이 쭉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초폭 밀리고 있고 반면에 도요타가 그럼 뜨냐? 도요타에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현재 지금 변경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MS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격차가 좀 심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도요타가 우리나라 현대하고 지금 상당히 격차가 심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 격차가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역전될 가능성. 도요타가 지금 계속 미국에서 잘 안 팔리고 현대차는 더 팔리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미국 EV 생산 능력 증설 시작. 자, 현대차 위주로 시작. 기아차는 기존 공장 허락한다는 건데, 자 보시면 향후에 EV 전기차에 요거 충분히 현재 해외 공장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분들을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 해외에다가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자 현대차 미국 턴어라운드는 현지 생산 확대에서 1, 2년 선행한다는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핵심 생산 물량들이 1, 2년 뒤에 항상 선행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보시면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여기 관련주가 전부 다 현대차 관련주예요. 현대차 기아. 자, 이 관련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PBR부가 주가 재평가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저평가된 회사들입니다. 자, 이거 관련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현대 기아차 엘라바마주와 조지아주의 공장 요 지도도 있거든요. 이 지도까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 안에서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엄청난 이슈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서머레를 대비한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간단하게 빨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 저희 드디어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하고 업계 지금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강의 일시는 2022년 5월 28일이에요. 28일 날 오후 2시에서 6시. 자, 장소는 영등포구 여의도나루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치면 그냥 나와요. 자, 그 다음 특별 강연회 이벤트에 선착순으로 100명 하는 저희가 교육 강의 USB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경품 이벤트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고, 참가 신청 빠르게 하시면 좋은데 참가 신청 어디서 하느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요. 노란톡 들어오신 다음에 이 서머레를 대비한 오프라인 증권 강연회 함께 하시고 저희 항상 함께하는 멤버들과도 함께 우리 강연회도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이슈, 한미 정상회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히든 정보들 언급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가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